자, 챕터사의 컨디션, 조건문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한번 해보고 있으시고요. SRC에다가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뉴 하세요. 그 다음에 클래스 만드시는 거죠. 그 프로젝트를 새로 만들었어요. 챕터 공사 컨디션 이렇게 해서 한 개 만들었고요. 자, 이제 패키지는 이제 소스에 보니까 챕터 공사까지만 있고요. 점 다음에 점 뭐 SEC 02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클래스 이름은 if 뭐야 이게 무슨 약자를 쓴 거지? DEC decision example 뭐 이렇게 썼는데 뭐 if에 의해서 선택하는 것 같은데 이게 아니면 그건가? 이게 무슨 약자인지 알 수가 없네. 예. 다이스가 주사위. 예? 다이스가 주사위. 아, 예, 다이스. 감사합니다. 예, 메인 체크하고, 아, 영어 못하는 게 뽀록 났네. 자, 이 주사위래, 주사위. if 문장인데, 주사위 예제. 이렇게 해서, 피니시 눌러서 이제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여기가 패키지 쓴 게 이제 위치 정보에 해당이 되는 거죠. 프로그램이 어디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위치 정보. 그 다른 위치에 있는 거를 쓰려고 그러면은 퍼블릭을 붙이세요. 위치 정보에 해당이 되는 거. 그래서 퍼블릭을 붙였다는 얘기는 다른 데서도 쓸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브랜드는 클래스 선언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클래스 선언. 클래스 선언은 클래스라는 이름으로 선언하는 거죠. 클래스라고 선언하시고 그 다음에 이름을 쓰시면 됩니다. 이름은 그냥 if 문장 하는데 주사위에 대한 if 문장 예제이다. 그 별로 그렇게 좋은 예제는 아닌데 어쨌든 예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얘도 그 딴 데서 쓸 수 있고 스태틱 자동으로 올라가는데 고정된다. 얘를 메인을 이렇게 쓸 때는 이름은 이제 클래스 이름 if 이렇게 해서 클래스 이름 점 메인 메소드 이름 이렇게 해서 클래스 안에 이런 메인이 있는데 얘를 호출해서 사용할 거다 뭐 이렇게 쓰는데 여기가 시작 위치죠. 메인 시작이기 때문에 시작. 그럼 얘는 누가 호출할까요? 시작 위치. 호출하는 것은 이제 자바 할 때 JVM 이렇게 되는데 JVM 그 여러분 실행할 때는 java.exe 이렇게 실행을 하기 때문에 얘가 지금 호출을 해서 실행하게 된다. 자동으로 아시겠죠? 찾아서. 그래서 자바 쓰면서 여기 클래스 이름을 쓰는 거죠. 클래스 이름을 쓰시면 그 안에 그 메인 메소드가 있는지 찾는 거죠. 찾아가지고 자동으로 실행이 되도록 만드는 거죠. 이게 시작 위치인데 여기에 이제 자동으로 호출한다. 자동 이게 실행하시면 자동 호출을 해서 이제 실행하게 됩니다. 호출 실행하게 되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프로젝트 안에 메인을 한 개만 만들어요. 한 개만 만들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프로젝트 어느 위치에든지 걔를 실행하면 이제 그 한 개 있는 메인을 찾아가지고 걔를 실행하게 돼요. 어느 위치든지 간에. 근데 지금은 저희가 실습하다 보니까 메인을 여러 개를 만들어서 작은 프로그램을 이렇게 테스팅하고 있는데 그 원래는 프로젝트 안에 메인을 한 개만 만들어 쓴다. 그리고 이제 그나마 그 여기서는 저희가 만들어 쓰는데 나중에 가면 저희가 안 만들어요. 안 만들고 톰캣이라는 서버 프로그램을 쓰는데 그 톰캣 안에 메인이 있어요. 그래서 메인이 무한 루프를 돌리면서 데이터 들어오나 체크하는 서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쓰게 됩니다. 요 얘기는 나중에 웹 가면 다시 한번 해드리고요. 자, 이제 여기는 주사위, 여기서 이제 클래스인데 여기 주사위인데 여기 주사위 숫자를 랜덤으로 주사위에 해당되는 이제 프로그램인데 그 숫자 랜덤으로 이제 그 발생시킵니다. 데이터는 이제 랜덤 발생시키는 클래스로 이제 데이터가 거기서 계속 자동으로 나오도록 이게 처리를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처리를 해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그 랜덤으로 숫자를 가져오는 거를 여기다가 쓰셔야 돼요. 랜덤으로 숫자인데 0부터 숫자는 0부터 6까지 아니 0부터가 아니라 1부터 6까지 사이에 정수에 해당되는 이제 숫자 랜덤으로 숫자를 이제 발생시키는 숫자를
발생시켜서 저장을 하는 거죠. 저장하는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저장하는 처리. 예, 여기 1부터 6까지니까 그 데이터 타입은 발생시켜서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 변수를 한 개 선언해야 되죠. 저장을 해야 되니까 데이터 타입은 예, 인티저입니다. int 인티저 타입으로 이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얘를 저장하기 위해서 int 타입에 해당되는 변수를 쓴 거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num 이렇게 썼고요. 이거로 이 변수 선언을 했고 그 다음에 데이터 저장하는데 데이터가 어디서부터 와요? 랜덤이라는 데서부터 와요. 아시겠죠? 랜덤 자동으로 받으시는데 이게 프로그램을 누군가 짜놨겠죠? 저희도 프로그램을 짤 수는 있는데 그래서 그 보통의 경우는 그 시스템의 시간 가지고 그 랜덤 숫자를 만들어내요. 랜덤 숫자를 만들어내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mass라는 게 있습니다. mass인데 점 쓰시면 이게 랜덤이라고 나와요. 랜덤이라고 나오네. 누가 프로그램을 짜놨어요. 그죠? 이렇게 써놨어. 가로를 갖고 썼습니다. 그럼 이 mass는 뭐죠? mass 안에 랜덤이 있다. 이런 얘기죠. mass는 뭐죠? 클래스. 예, 여러 개가 있다. 근데 이거 임포트 안 했어요. 클래스인데 내가 짠 게 아니죠? 근데도 임포트를 안 했어요. 위치 정보를 알려주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쓸 수 있어요. 그 위치는 어디 있을까요? 예, java.lang. java. 기본 패키지에 있다. 아시겠죠? 예, 선언 안 해도 되는 현재 있는데 없으면 기본 패키지는 java.lang 가서 찾기 때문에 되셨나요? 거기에 있는 클래스다. 되었죠?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짠 게 아니죠. 클래스인데 클래스면은 이제 누가 개발해서 개발 소스에 해당이 되는 건데 제가 개발한 게 아니니까 남이 개발해 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거를 잘 사용하는 사람이 코드를 잘 짠다. 이런 얘기죠. 이거 랜덤이니까 랜덤하게 숫자를 발생시켜서 사용하네요. 그래서 랜덤 사용하는데 마우스가 되세요. 마우스가 되시면 그 얘가 지금 타임 미스매치 돼 있으시고 convert from double에서 인티저로 이렇게 convert 변환하지 못합니다. 변환 cannot이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기 타입이 그 데이터 타입이 틀려요. 미스매치 똑같아야 되는데 지금 틀리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얘는 인티저고 얘는 이제 그 마우스가 되시면 얘는 이제 더블로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더블로 나오기 때문에 얘를 이제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add 캐스트를 하든지 change 바꾸든지 타입을 바꿔서 쓰든지 이렇게 하세요. 근데 저희는 1부터 6까지 사이에이기 때문에 바꿀 의향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마우스가 되시면 여기 add 캐스팅해서 이렇게 넘기게 되는 거죠. 넘겨서 세미콜론 찍어 봅시다. 찍어 보시고 다시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이제 설명이 나와요. 이제 오류가 사라지면서 설명이 나옵니다. 얘 뭐 어떤 데 쓴다라는 건데 얘가 보시면 greater than 뭐보다 크고 0보다 equal 크거나 같다. 0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0하고는 크거나 같고요. less than 1보다는 적어요. 근데 1.0이에요. 그러니까 소수점으로 나오죠. 그래서 0.1, 0.2, 0.3, 0.4 그리고 1은 안 나오니까 0.99999999 이렇게 더해서 나오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되셨나요? 네. 이렇게 됐으면 저희가 원하는 숫자는 1부터 6까지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저희가 여기다가 이제 그 10을 더해 보세요. 10 이렇게 더해 보시면 곱해 보세요. 10을 곱하면 이건 0이 되죠. 0이 되고요. 여기다 10을 곱해 보세요. 그럼 뭐가 되죠? 얘는 10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0보다는 적고 10보다 0이랑 같거나 크고 10보다 적은 이런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0부터 9까지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되셨나요? 그리고 이제 소수점을 버리는 거예요. 소수점이 많은데 소수점을 버리면 이제 0부터 9까지 이렇게 나온 것을 만들 수 있어요. 되셨나요? 그러니까 여기 곱하기 한 숫자보다 마이너스 1, 이건 0부터고요. 근데 1부터 6까지니까 1부터 6까지로 돼 있는데 여기 아까지는 이제 이렇게 다시 1부터 6까지로 돼 있는데 1부터 6까지에 해당되는 것은 지금 요거랑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여기에 이제 1부터 지금 저는 0부터가 아니라 1부터 6까지 그러면 이제 얘가 랜덤은 0부터가 되니까 0부터 하면은 여기 매칭되려면 1은 0으로 매칭하면은 그 6은 뭘로 매칭하면 되죠? 5로 매칭하면 되죠. 그죠? 0부터 5까지 이런 걸 만드시면 돼요. 그냥 여기 1부터 6까지니까 이렇게 만들려는 것의 끝에 거를 곱하면 돼요. 보통 6 하면은 얘가 0이 되는 거죠. 0 되셨나요?
예. 근데 여기다 곱하기 6을 해요. 곱하기 6을 하면 6이 되는 거죠, 6. 됐죠? 그 인티저로 만들어요. 얘는 6보다 적은 거고요. 0보다는 적거나,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6보다 적으니까 5까지가 됩니다. 5까지. 그러니까 0부터 5까지. 되셨나요? 예, 0부터 5까지. 그럼 0부터 5까지 만들었으니까 1로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플러스 1 하면 되네. 이것도 6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돼요? 플러스 1 하면 되네.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그려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요. 맨 처음에는 이해고요. 그 다음부터는 암기고요. 그 다음부터 복사 붙여넣기. 구글링 하면 다 나옵니다. 구글링 하면 소스가 다 나와요. 심지어는 챗봇한테 시키면 다 구글링에서 다 알아서 정리하고 그 주석도 다 달아줍니다. 이렇게 이것 때문에 이렇게 했어요 하면서. 예, 아시겠죠? 네. 일단은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말고 소스를 짜서 성공하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예. 안 되면 잘하는 사람 옆에 가서 이렇게 하면서 이거 왜 저렇게 코드 보여달라고 하고 코드 보여주면서 작가 하면서 잘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왜 이렇게 짜냐고 물어보는 거죠. 예. 그거 구글링이랑 똑같죠. 예. 특화된 사람이 구글링 똑같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시면 돼서요. 지금 여기다가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시면 이제 랜덤으로 해서 0부터 1, 2 적은 것까지. 그러니까 그냥 0이 돼요. 무조건 0. 인티저로 만들었으니까. 소점이 다 떨어집니다. 그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여기다가 뭘 한다고요? 곱하기 6. 그 다음에 더하기 1. 이렇게 더해주시면 이제 된다. 이런 얘기죠. 요거를 연산을 먼저 해야 돼요. 연산을 먼저, 소점 연산을 해서 연산을 먼저 이렇게 하시고요. 되시겠죠? 연산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티저로 바꿔서 처리를 해주세요 라고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연산을 먼저 해주세요 라고 가로 갖고 해서 6 곱하기 해서 썼죠? 예. 그 더하기 1은 요거는 나중에 하셔도 되고요. 인티저로 만든 다음에 나중에 1을 하셔도 되고요. 교재는 이제 이렇게 먼저 연산을 하고 1은 나중에 더했어요. 인티저로. 그래서 더하는 걸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점을 먼저 띄자 이렇게 한 거고요. 소점 띈 다음에 처리를 하자. 그러면 이제 소점을 6 곱하기를 한 다음에 소점을 먼저 띄자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제 가로가 여기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 이렇게 해서 요걸 먼저 해서 인티저로 만든 다음에 플러스 1에서 이제 결과를 이렇게 하자. 예, 잘 되는지 보셔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테스팅 하셔야 됩니다. 예, 숫자 테스트. 데이터가 잘 나왔는지, 그래서 여기 숫자 데이터 테스트 이렇게 해서 테스팅을 하면 이제 그냥 시소 쓰시고요. 저희가 찍을 때는 이제 이거 나중에 주석 처리해야 되는데 클래스가 많으면 좀 그러니까 if dice example 이렇게 쓰시고 그 안에 num이라는 변수가 있는데 얘를 찍고 있어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플러스 num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시면 되세요. 실행 해보시면 이제 이렇게 4 나오는데 4 나왔으니까 잘 나왔다. 1부터 6까지 사이에 잘 나왔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 데이터가 6개니까 한 6번은 실행해 보셔야 돼요. 2, 3, 4, 5, 6. 예, 이렇게 해서 계속 실행해 보시면 이제 1, 2, 3, 4, 5, 6 중에서 한 개가 나오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보통 6번 실행하면 데이터가 골고루 다 나와야 돼요. 랜덤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이제 나온 숫자에 따라서 처리하는 거를 이제 하셔야 되겠죠? 예, 나온 숫자에 따라서 이제 데이터 처리를 합니다. 예. 다른 처리를 하는데, 1이면 2면 이렇게 하는 거죠. 1부터 6까지 나오니까 1부터 6까지 처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1이면 2면 3이면 3이면. 그래서 이제 ifs에서 계속 이제 몇이 나왔는지 출력을 하는 거를 만들어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중괄호 열고 중괄호가 계속 있는데 처리문이 한 개예요, 여러 개예요? 한 개죠. 그러니까 중괄호 열고 중괄호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사실은 없어요. 아시겠죠? 쓰는 이유는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개발자가 중괄호 열고 중괄호가 있으면 되게 보기 편해 하세요. 안정감 있게 부르는데, 근데 이제 중괄호 열고 중괄호가 없으면 어디서 끝나지? 이런 거를 찾아내기가 코드가 길어지고 그럼 찾아내기가 쉽지 않아 가지고요. 그래서
잘 쓰시는 분들은 계속 쓰시고요. 교재 쓰시는 분. 안 쓰시는 분들은 저는 이제, 그런 것쯤이야, 뭐. 너미꼬르 1이면 이렇게 해서 쓰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시소를 이렇게 써가지고, 예, 쌍따비 찍고, 1번이 나왔습니다. 1번이 나왔습니다. 1번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썼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다음에 else if 쓰시고요. else. 그 다음에 if 한 다음에 이게 똑같이 else if 이런 식으로 계속 하시고 2번인 경우에 이제 복사 붙여넣기로 다 해결하는 거죠. 복사 붙여넣기. 얘가 2번이면 이제 1번이 아니고 2번이면 그렇지 않고 2번이면 2번이 나왔습니다. 라고 쓰자. 예. 여기 띄어쓰기를 안 해도 되는데 요거는 이제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띄어쓰기를 한 거고요. 아시겠죠? 구분이 되기 때문에 띄어쓰기를 안 하셔도 돼요. 2번이 나왔습니다로 쓰자. 그 다음에 복사 붙여넣기 막 한 다음에 이제 2번, 3번, 4번, 5번까지 마지막 거는 else로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번, 3번, 4번, 5번, 그 다음에 마지막 거는 else, if 문장 안 쓰시고 그 1부터 6까지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1, 2, 3, 4, 5 그리고 나머지가 6번이죠. 6번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 else가 if가 나왔는데 else가 나오면 끝난 게 아니다. 계속 진행되는 거죠. else 안에 if가 나왔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다시 새롭게 진행이 돼서 if 다음에 그 다음에 else가 나와서 요 if가 계속 if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요거의 if인데 요 if의 else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그 맨 마지막에 요게 전부 다 끝났으니까 요 else가 끝났다. 여기까지가 else, 여기 처음 나오는 if의 else 부분에 해당이 되고요. 되시겠죠? 문장이 전부 다 끝나서 처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if, 요 전체 요 if에 해당되는 것은 요까지가 전체 if입니다. 되겠죠? if에 해당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장을 하시고 실행을 하시면 이제 이렇게 여기 나온 숫자는 3이고요. 3번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 코드가 똑같은데 여기 앞에 있는 거가 다르게 하기 위해서 여기 1번이면 1 이렇게 1 2번이면 2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 코드를 하지는 않아요. 그냥 한 개로 끝낼 수 있죠. 그냥 시소 한 개 하시고 앞에다 넘버를 하시고 그 다음 쌍 플러스 한 다음에 번이 나왔습니다. 데이터 변경되는 게 다른 건 다 똑같고 변경되는 게 요거 숫자만 변경이 되죠. 변수로 잡으시면 얘가 변경이 돼서 사용되는 거니까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쓰시면 그냥 한 줄로 이렇게 쓰면 되는데 이게 더 효율적인 프로그램입니다. 되시겠죠? 예, 효율적인 프로그램에 해당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예제를 위한 예제이고요. 그래서 if else를 이제 써가지고 사용을 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요거를 스위치 케이스문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